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브랜드 방향성에 맞는 스토리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. 이미 유명한 사람은 다 있어요.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. 그분들이 스토리가 풍성하게 있기도 하지만 비겁하게 말씀드리면 성공하고 나면 그 많은 스토리 중에 그분의 브랜드를 강화시킬 스토리가 강조돼서 퍼지게 돼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. 훌륭한 거죠. 근데 이러저러 인연이 있어서 초창기인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, 인터넷이란 게 있대.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봐. 만들었어요. 야, 여기서 상거래도 된대. 상거래 좀 해보자. 남들보다 먼저 만들었어요. 근데 그 시장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. 먼저 했어요. 대부호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.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. 그 양반이 브랜드로서의 비전을 가졌던 전략가로서의 해안을 가졌던 전 모르겠어요. 그렇지 않다는데 제 개인적 신념을 걸어요. 근데 그 사람 말할 때마다 화제되고 페이스북에 공유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와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된 분들이 있죠. 앤더슨 컨설팅의 그 조지 샤인이라는 초창기 CEO는요. 얼마나 일에 중독자인지 신혼여행 가서 타이프라이터 갖고서 일을 했대요. 이게 이 사람의 브랜디드 스토리예요. 일벌 내고 일이 인생의 중심이 돼. 그거에 동의하든 안 하든 손정희 씨는 다 아실 겁니다. 처음에 작게 회사를 했을 때 직원들이 좀 떠나나가고 이럴 때 사과박스 이 상자를 놓고 연설을 했대요. 진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하셨겠죠. 근데 손정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뒷받침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. 우선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크게 성공하면 억지로 스토리 안 만들어도 돼요. 다 누가 만들어줘요. 자,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 하셔야죠. 그래서 대부분 자신만의 슬로건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슬로건은 꼭 광고 슬로건이 아니에요. 사람의 슬로건이란 건 이 사람은 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해.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워딩도 슬로건이에요.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거를 이런 거로 해석하네? 그것도 이 사람의 개인 브랜드 슬로건이고 브랜드 스토리예요. 예를 들면 이레 노부유키, 소니 쪽기죠. 이분은 out of the box란, 이건 많이 쓰는 말이죠. 즉 갇혀있는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, 자유로운 생각. 이게 이 양반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워딩이에요. 이게 이 사람의 슬로건이에요. 페덱스는요. 기업 성공은 세 가지다. 사람과 서비스, 그리고 프라핏이다. 이건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만 강조해요.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people, service, profit, people, service, profit이에요. 여러분도 아마 나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해라든가 사람을 대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이런 관점이야. 내 브랜드 에센스는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해라는 게 작든 크든 있으실 거예요. 그걸 이제부터 공식화시켜서 말하기 시작하자. 그거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까 제 제자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비전이지만 슬로건을 쓸 수 있잖아요. 꾸준함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입니다.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관되는 선택을 하는지를 정리한 게 스토리입니다. 어떤 맥락에서 어떤 액션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. 따라서 스토리는 어떤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가 나만의 스토리예요. 이러저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이런 액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. 일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제가 감동받았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. 큐브릭 감독입니다. 90년대 말인가요? 제 기억이 맞다면 프리미어란 영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때 제 그 기억대로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 천하의 영화 대가, 그죠? 이 양반의 유작이 그 아이즈 와이드 샷인가 그랬어요. 그때 니콜 키드만하고 탐 크루즈가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이 양반 작품에 몰두했죠. 몰입했어요. 이 양반은 중간에 딴 거 찍으면 막 자르고 그래요. 그 주연 배우 자르고 다시 찍는데 그땐 디지털도 아닌데요. 필름을 얼만큼 낭비해도 영화 제작사에서 오케이 해줬습니다. 그 정도의 거장이죠. 이 사람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기자다운 거죠. 굉장히 건방진 질문을 한 거예요. 어떤 마음으로, 어떤 심정으로 영화를 찍으시냐.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. 사실 그런 질문은 그 단편 영화제 출품한 대학생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.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찍나? 어찌됐건 그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질문하면 이 정도의 깊이가 있는 분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. 심오해 보이는 인생을 담아 철학을 녹여. 이 양반이 뭐라 대답했냐면 나는 모모의 심정으로 늘 내 영화를 찍는다라고 답합니다. 물론 이 괄호 안에 드는 말이
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미카제의 심정으로 늘 내 영화를 찍는다라고 얘기했어요.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. 가미카제가 좋다는 거 아닙니다. 그건 정말 야반적인 거죠. 단 이분은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.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는 일본 바둑의 명인 우리나라 사람입니다. 조치훈 구단도 어떤 마음으로 돌을 놓냐 그럴 때 목숨을 걸고 돌을 놓는다 얘기했어요. 물론 지나치게 뭐 숙연하게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요. 저는 가끔은 즐기면서 해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생각될 때가 많아요. 즐기면서 해도 성과를 낼 정도의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즐기면서 하면 돼요.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일은요. 그 결과를 즐기는 거지 과정이 즐겁지 않아요. 결과로 즐거우면 되고요. 그래서 이분에게 저는 받았던 감독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바쳐서 영화를 찍기에 그 작업의 결과물이 훌륭하다는 거거든요. 브랜드 스토리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두 번째는 좀 쑥스러운데요. 예전에 제가 모 소비재 프로젝트를 할 때입니다. 최종 경쟁 PT를 했었고요. 좀 오래된 일입니다. 그때 4개 회사가 최종 PT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. 그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클라이언트의 아주 높은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. 전체 브랜드 개발 전략하고 뭐 시장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다 PT를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때 질문이 이런 걸 질문하셨다고 하셨어요. 그래, 목표 점유율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? 목표 점유율이 달성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?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했던 4개 회사에 다 똑같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렸어요. 막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할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그 높은 분이 그러면 목표 점유율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?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 질문일 거라는 그런 눈치도 없었어요. 그 질문을 저는 오해했어요. 착각하고.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목표 점유율을 달성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? 그거는 좀 부족하신 모습인 거예요. 그때 제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조금 짜증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출시 후에 목표 점유율이 달성되지 않으면 내가 하루에 최소한 5갑은 피겠다. 그리고 우리 팀 애들 담배 안 피는 애 피게 할 거고 피는 애는 3갑 이상 피우게 하겠고 우리 연구소 전원 담배 피고 하루에 2갑 이상 피게 하고 우리 어머니 피게 할 거다. 그리고 일가 친척 피게 할 거고 동창회 다 피게 할 거다. 목표 점유율 달성되게 할 거다.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고 화를 냈습니다. 결과는 저희가 됐어요. 그래서 또 교만해졌죠. 역시 나는 훌륭해. 근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어요. 킥오프 하는 날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가 됐으니까 저는 얼마나 잘난 척했겠어요. 이제 클라이언트에 친하게 된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.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는 점수가 아주 낮고 그때 실무자들이 와서 같이 채점을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2등이었다는 거예요. 근데 점수 차이가 안 나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이제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죠. 1등이 여기고 2등이 여기입니다가 아니라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. 달성 안 되면 피워버렸다는 새끼 누구지? 걔네 줘라. 훌륭한 클라이언트셨던 거고요. 제 인생에 많은 교훈을 남겨준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제가 부족할 때는 많아도 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. 그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치명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한 클라이언트 거를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게 에이전시의 도리입니다. 에이전시가 클라이언트보다 똑똑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.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의 빛을 받아 내가 빛나야 돼요. 해가 아니라 달이어야 돼요. 그거 싫은 분들은 에이전시 하시면 안 됩니다. 에이전시로 가지는 보람도 많이 있거든요. 이게 비천하게 에이전시 생활만 했던 저를 얘기하는 거라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제 브랜드 스토리로 오늘 감히 말씀드렸습니다.